안녕하십니까. R&B 정광용입니다. 볼턴의 회고록,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 관한 문제, 이쪽에 관한 부분이 우리나라 언론들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볼턴은 문재인은 조현병 환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여튼 문재인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만둬야 되는, 진짜 그만둬야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그동안의 망신사를 더할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을 뒤져보면은 지금 볼턴 회고록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 일이 일어난 방, 이게 지금 기사 검색을 하면은 수백 개가 그냥 막 쏟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한반도에 관한 문제로 좀 국한해서 보자면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했었는지를 지금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이었다. 이런 가짜 비핵화 쇼를 합작해온 청와대의 책임은 면제될 수가 없다. 지금 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이거는 지금 해석판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무료로. 그것도 그러니까 막 다운받아서 보고 막 돌려보고 난리가 났는데, 워낙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걸 다 분석해야 될 그런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외신을 주로 번역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온 일인데, 이건 번역하고 자시고 우리 국내 언론이 먼저 다 떠들어놔 가지고 한반도에 관한 부분만 따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의 부분만,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을 다 지금 발췌해 가지고 거의 모든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해석판은 구글링 잘 하시는 분은, 웬만하신 분은 누구라도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 워낙 많습니다. 500쪽이 넘습니다. 무려 500쪽이 넘는 것을 한꺼번에 다 이것을 브리핑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특히 한반도에 관련된 것을 지금 대충 보자면은, 문재인을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에 비유한 볼턴, 이 볼턴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로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나타내는 여러 증상들을 살펴보면 거의 일치해요. 지금 이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들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조현병이 뭡니까? 정신분열증이거든요. 정신분열증 다 아시죠? 정신분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고,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렇게 학문적인 이야기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완전히 돌았다. 돌았다. 앞뒤 말이 다르고, 또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국제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당장 난리가 났죠. 볼턴 자신이 먼저 판단해야 될 문제라면서 볼턴이 조현병 환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다 하고 강하게 반박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볼턴은 조현병 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볼턴은 지금 트럼프하고 한판 붙으려고 싸우고 있는 중이고,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문재인이 뭐라 그랬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 점진적 비핵화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자는 게 사실은 문재인의 생각이라기보다 김정은의 생각이죠.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트럼프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문재인이 이 스텝 바이 스텝,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놓고는 영변핵의
중요성을 다시 또 얘기합니다. 영변 그거 하나 받으면은 정말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논법상에 이야기할 때 이게 안 된다, 이게 아니다, 이게 엉터리다는 걸 알고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정상들 간의 대화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은 돈 사람 취급받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돌았다는 표현이, 돌았다보다 좀 더 강한 게 미쳤다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볼턴이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락가락이 한두 개라야 뭔가 뭐 말이 되죠. 국제 외교 관계에서 사람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런 그 하이퀄 아주 높은 단계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제정신 박힌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을 했다가 또 뒤집었다 했다가 뒤집었다 하니까 막 미쳤구나 돌았구나 막 그런 쪽으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볼턴은 그 생각을 정확하게 자신의 회고록에 써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청와대는 당장 난리가 났죠. 문바들이 집합지인 청와대가 문재인이가 조현병 환자, 정신분리자 환자, 쉽게 말해서 돌았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뭐 광란 수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일일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문재인은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미국이 직접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라, 아니 미사일을 쐈는데 식량 지원을 해라, 이것도 좀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북한이 방금 미사일을 이스칸데르에 실험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식량 지원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것도 돌았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전부 단독 보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국민일보 단독, 동아일보 단독, 중앙일보 단독 막 나오는데 이 단독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제가 소스를 파악을 해보니까 단독으로 이 원고를 입수한 게 아니고, 아직 책은 출판 안 됐습니다. 책을 입수하거나 원고를 입수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해석판을 전부 다 입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웬만한 구글링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입수를 했을 겁니다. 지난해 5월 4일, 작년 5월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발사하자, 뭐 이스칸데르라는 명칭은 아니죠. 트럼프는 그거를 미사일이 아닌 대포로 부르고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은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에다가 쌀을 보내라, 이게 정말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유엔을 통해서 식량을 지원할 테니 북한에 그렇게 전해라. 볼턴 같은 사람이, 볼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면서 지금 열을 많이 받아 있죠. 자기가 잘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볼턴이 생각할 때는 미사일을 쏘면 식량이 생긴다는 등식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볼턴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게 이상적이죠. 미사일만 쏘면 식량 대주고 돈 대주고 하는 거 그거 끊자, 하지 말자 하고 볼턴이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결국은 트럼프가 미국산 식량을 보내준 게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트럼프도 문제인 게,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를 찬성한다기보다 조 바이든이나 헌터 바이든의 그런 중국과의 뒷거래가 싫어서, 저는 대표적인 반중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더군다나 돈거래, 수억 달러의 돈거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러니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싫어서 트럼프가 그래도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볼턴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트럼프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이 회고록이 워낙 메가톤급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굉장히 휘청거릴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 재선에서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그렇지만 볼턴 회고록이 더군다나 추락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좀 더 끌어내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10%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내려가면은 당선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볼턴은 참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터져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차라리 총선 전에 터져 나왔으면 이거 대박이었는데 뭐 어쨌든 볼턴은 문재인을 한일 관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거 볼턴 참 정확하게 봤어요. 조국이 뭐 죽창가 부르고 할 때마다 한일 관계를 굉장히 정치적 목적에 맞게 이용을 했죠. 문재인이가.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은 망각하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면은 일본 끌어들여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선거에 이용하고 또 자신의 인기 유지에 이용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볼턴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본 문제를 이슈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다.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볼턴이 이렇게 직격탄을 쏴버리네요. 즉, 존 볼턴 백악관 전 안전보좌관은 문재인을 조현병 환자 같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은 한일 관계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여기에 우리 전 국민들 와장창 대폭 다 속았을 텐데 뭐 일본하고 뭐 화학 원료가 어쩌고 뭐 다 그거는 전부 다 문재인이가 이용한 겁니다. 볼턴에 의하자면 그렇죠. 야, 이 볼턴이 이 말을 하니까 속은 좀 시원한데 정말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참 못된 대통령.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 볼까 다시 나타나지 않을 그런 이상한 대통령 같습니다. 문재인이 내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에서 문제만 발생하면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본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킨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먼저 볼턴은 문재인이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회담 문제에서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태에 집착하는 리더로 규정을 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거기서 이 양쪽을 상대로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얼마나 끼고 자기 인기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특히 하노이 회담할 때 문재인이 거기에 끼고 싶어서 환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담 장소가 뭐 하노이로 결정되니까 하노이에 방 잡아봐라 문재인이 뭐 그때 보도돼서 아시죠? 그렇게 추태를 부린 것을 볼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볼턴의 회고록을 만약에 이 회고록이 없었다면 이거 묻히고 있었겠죠. 아무도 이것을 주목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 국민일보, 기타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부 다 단독 입수 하면서 볼턴 회고록을 지금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글로도 곧 번역이 돼가 나올 텐데 한글로 번역돼가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한글로 번역돼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도 많이 사보겠죠. 특히 판문점 회동 때 이금영님 감사합니다. 특히 판문점 회동 때 문재인이 세 차례나 거절당했습니다. 동석하는 것을 거기에 참석하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끼워달라 내 좀 끼워도 그렇게 하면서 추태를 부려가지고 판문점에 간 겁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에서야 밝혀지네요. 판문점에 문재인이 오는 것을 트럼프도 바라지 않았고 김정은이도 바라지 않았답니다. 김정은이는 바라지 않은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인 대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통미봉남입니다. 미국과 직접 통하고 남한은 봉쇄하는 그 전략, 통미봉남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게 달성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이 끼면 불편한 거예요. 빠져라, 개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거기서 개털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외교 실수냐면은, 원래 통미봉남 전략을,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협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협조하면은 우리가 빠지게 되잖아요. 둘이서 사바사바 해볼 텐데 왜 우리가 빠집니까? 이거 우리가 빠지게 된 거는 정의용 안보실장, 나중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적을 이롭게 한 여적죄에 해당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국익을 걸고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되는 문제를 둘이 직접 붙여줘 버렸나요? 이것이 볼턴이 회고록에 또 나옵니다. 볼턴과 트럼프는 2017년 12월 달에 트럼프가 먼저 볼턴을 불러서, 볼턴이 미국 공화당, 특히 보수계의 아주 중요 인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량급 유엔 대사도 했고 중량급 인사입니다. 그 중량급 인사를 불러가지고 2017년 12월 달에 첫 만남을 가집니다. 여기가 이제 둘의 만남의 시작이고 지금 파국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트럼프는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적절한 자리를 주면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볼턴이 적절한 자리라면 그렇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채용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 어울리는 두 사람이에요. 같은 공화당인 건 맞지만 트럼프는 지금 회고록 내용이 전부 다 100% 맞다면 하는 가정하에서, 회고록 내용이 맞다면 트럼프는 한마디로 공화당스럽지 않은 인물입니다. 보수 우파스럽지 않은, 그야말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볼턴 회고록이 100% 정확히 맞다면, 근데 뭐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이번에 폐지된 걸로 아시죠? 그런데 청와대 여민관에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라고 딱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전화 한 통 한 사실도 없고, 김정은이는 그것이 놓여진 장소에 가지도 않는다고 볼턴이, 문재인이가 직접 이야기하더라고. 볼턴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끊겼다고 하는 그거는 진작 있어나마나한 직통전화였어요. 이 내용 역시도 볼턴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절도할 일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 문재인이 그동안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습니다. 쇼였습니다. 그냥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었겠죠. 볼턴이 이렇게 까지 않았다면 진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도 쇼였다는 것을 여러분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니까 이거 정말 철토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회담, 문재인이 트럼프가 세 차례나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김정은이 별로 니 보고 싶지 않는다 하더라. 또 경호상 문제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도 끝까지 달라붙어가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판문점에 같이 가기는 갑니다. 제가 눈을 확 가려버렸는데 가긴 갔습니다. 가가지고 말이나 마대 하던가요. 무슨 운전자론, 그런 엉터리 같은 헛소리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다 뽀롱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야기 안 통하겠죠. 운전자 좋아하시네요. 조수석에도 못 앉아가지고 이 자동차 본네트에 매달려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 자동차 승용차 뒤에 줄 하나 달고 뒤에 리어카 타고 그거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와, 이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절도하겠네요. 여기 판문점 회담에서 세 차례나 트럼프가 거절을 했는데도 완곡하게 돌려서 거절하고 직접적으로도 거절하고, 내려가는 길에 오산에서 보고,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서 보고 가자, 그냥 거기서 한번 만나자,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달라붙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하면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통미봉남의 기회를 우리가 막았어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과 통하려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거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둘이를 붙여준 건 누굽니까? 정의영입니다. 정의영. 이 사람 나중에 이거 여적죄에 해당할지 몰라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둘이 붙여주거나 개털된 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미 개털이 다 대pu고 났는데 그거 다 대놓고 이제 개털된 걸 내가 개털됐구나 하고는 내가 빠지면 안 되겠네. 끼워줘 3번이나 해가지고 마지막 판에 겨우 안내자 역할 비슷하게, 가이드 역할 비슷하게 따라가 옆에 좀 서 있었던 겁니다. 와, 이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아부성 발언을 했던가요? 와, 정말로 나쁜 언론들이에요. 정말 나쁜. 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어쩌고. 이거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를 그동안 언론들 전부 반성문 다 써야 됩니다. 내용은 알아보지도 않고. 이거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지발로 내려야 됩니다. 이 정도 국제적으로 사고를 쳤으면요, 지발로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가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내려야 됩니다. 근데 원래 양심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지발로 내려올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기 발로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죠. 트럼프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거절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둘러대기까지 했답니다. 김정은이가 네 보기 싫단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북한이 네 오지 마라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간 미국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합니다. 이건요, 정말로 이건 국제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건 옛날에 미군 정문 앞에서 2분만 만나줘 하는 거랑 똑같죠. 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 일본 둘러가는 길에 한국 잠시 둘러가지고 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라도 잠시 보고 가. 이거랑 똑같은 짓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지금 볼턴이 정신분열적인 조현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보면은 그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문재인 때문에 이 회담이 깨질까봐, 판문점 회담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했고, 트럼프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문재인 때문에 판문점 회담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했고,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을 하자. 특히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다. 니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보고 싶어서 판문점에 나온다. 그러면서 문재인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했는데도 문재인이 계속 찰거머리처럼 붙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DMZ 관측 초소 OP-OLED까지 동행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결정하자. 거기까지만 해라도 따라오겠다. 당시 결국 문재인은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게 된 거죠. 맡은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어거지 정상회담도 아니죠.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졌으니까 정상회담도 아니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는 판문점에서 3시간의 회동을 했지만 문재인은 거기서부터 아웃됐습니다. 그 회담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서 와야 됐죠. 둘이서 만나는데 왜 끼어가지고 그렇게 국제 망신을 자초했는지. 특히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며칠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의 정신분열적 생각을 전했다고 볼턴은 말합니다. 정의용이가 문재인의 정신분열적 조현병적인 생각을 전달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것이 조현병 같더라. 조현병이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돌았다. 홍은란 씨, 홍은영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금영님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 대통령급 이렇게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미친 놈 취급밖에 안 받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액션 대 액션, 행동 대 행동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점진적 비핵화라 그랬죠. 문재인 쪽에서는. 그거는 김정은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생각 이전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제발 좀 하자는 걸 문재인이가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영변 해체 제한 자체가 그게 큰 거 아니냐. 즉 영변의 핵 프로그램 일부를 포기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면서 단계별로 비핵화하자 했던 이야기.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그러면서 영변은 큰 거 아니냐. 크긴 뭐가 커요. 그 주변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다 필요한 건 감추고 고철덩어리 내놓고 내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볼턴은 김정은의 영변 해체 제한 자체가 행동 대 행동, 스텝 바이 스텝, 즉 점진적 비핵화인데 문재인이 행동 대 행동은 안 된다고 하면서 영변 해체 제한은 높이 평가한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국제적으로 볼 때 정신병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조현병 내지는 쉽게 말하면 돌아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단어만 바꾼다고 그게 조현병이 정신분열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완전 정신분열이다. 와, 이게 정말 창피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 진짜로 이상하다. 정말 한국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볼턴이 그렇게 썼으니까 맞겠죠. 볼턴이 바로 그 담당 보좌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존 볼턴의 표현에 의하면은 트럼프는 한국의 대북 정책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나 그 말이고, 조현병 같은 생각, 돌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트럼프가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가 노린 것은 결국 뭘까요? 별들이 나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노렸던 것은 뭘까요? 자기 인기 말고는 없었다 이거죠. 비핵화고 뭐고 그것도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냥 자기 인기만 올리면 된다. 문재인도 똑같은 거고 문재인도 똑같은 거. 트럼프가 했던 말이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빨간 글로 해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빠진 공동성명을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리를 선포하고 이것을 빨리 뜰 준비가 됐다. 사실은 이제 브리핑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동성명 이거는 핵심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핵심 내용이 빠졌으니까 서명 적당히 하고 기자 얼마나 왔노? 기자가 뭐 3,000명, 4,000명 다니까 300명, 400명 다니까 2,000명 이상 왔다 그러죠. 2만 명인가?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전 세계 기자가 다 왔죠. 그러니까 기자 앞에 나가서 서명하는 장면 보이고 악수하는 장면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것만 노리고 싱가포르에 온 겁니다. 제1차 미북 정상회담에. 목적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트럼프의 그러한 특성을 알았다면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의용입니다. 정의용이가 김정은의 생각을 그대로 심부름하면서, 나중에 이 뒤에 나오니까 그 부분 한번 보자. 이 나중에 정의용은 정말로 크게 다칠 겁니다. 국가를 아주 말아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지지지만 조 바이든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트럼프를 계속 지지해 온다는 이야기를 저번 영상에서도 몇 차례나 밝혔습니다만은,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분담금이 제대로 협상이 안 되면은 미군 철수로 위협해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와, 이 트럼프 정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 제대로 낚여 오지 않으면은 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해라 하고 볼턴한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어쨌든 트럼프도 참 문제. 예.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트럼프의 즉흥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도 볼턴의 회고록에서 발견됩니다. 둘이 만났을 때 김정은은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하자 트럼프는 즉시 한미훈련은 돈과 시간 낭비다, 불만스럽다고 한미훈련 취소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나 안보라인과 회의를 한번 거친 것도 없었습니다. 정대한님 감사합니다. 회의 한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을 줄이는 게 어떻게 했느냐, 줄이는 걸 원한다고 하자마자 돈과 시간 낭비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캔슬해버렸습니다. 이 지금 트럼프, 와, 제가 지금까지 기대하던 트럼프와 너무 다른 면이 볼턴의 회고록에 그대로 다 나오네요. 와, 볼턴 회고록 정말 이게 지금 이게 핵폭탄급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로 재판까지 했잖아요. 미국 연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하니까 판매해라고 가처분 신청 기각해버렸죠.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거는 이미 미국의 법원도 이 사안이 국가 기밀로 다룰 사안보다도 대통령 트럼프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미국 사법부도 그런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 당시 트럼프한테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주제가 될 수 있겠느냐, 유엔 제재를 해제하자 하니까 트럼프는 그 논의는 열려 있지만 수백 개의 새로운 제재를 언급할 게 남았다, 그거 곤란하다, 이렇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가 볼턴이 옆에 있었으니까 나를 믿을 수 있겠나. 김정은이 화술이 대단합니다. 낚여 들어가는 거죠. 나를 믿을 수 있나. 볼턴이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난처하죠.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고, 안 믿는다고 하면은 회담이 깨질 판이고. 그러니까 볼턴은 진실도 거짓말도 할 수 없어서 우리 대통령이 믿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지금 터져나오는 볼턴의 회고록, 제가 이게 548쪽인가 이게 전부 다 읽고 수일 또는 수수 내로 종합 브리핑을 한번 할게요. 일단 저기 해석판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는데 시간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548페이지면 책이 가만있어라. 이번에 읽은 책이 몇 페이지고, 제가 책은 참 즐겨 읽습니다만은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 275쪽짜리인데 이거 읽는데 한 6시간에서 8시간 걸렸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보면서 줄도 치고 합니다. 그런데 500쪽이면은 하루 이빠이 투자해야 되겠네요. 548쪽. 더군다나 영어로 됐으니까 좀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하면 이틀 걸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을 때 제가 꼭 한번 읽어보고 종합 브리핑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이런 이야기가 됐답니다. 김정은한테 트럼프의 변덕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신뢰 구축 그거 개소리였다 이겁니다. 이거 말을 또 이렇게 하네요. 신뢰 구축은 개소리였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신뢰 구축은 개소리라며 북한에 화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6일에서 7일 방북을 했지만 김정은이가 코백이도 안 보여주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폼페이오는 워싱턴으로 전화를 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트럼프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뢰 구축은 개소리였네. 이 신뢰 구축 누가 하던 이야기죠. 여러분 신뢰 구축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문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이 말은 개소리였다. 트럼프가 신뢰 구축은 개소리였다. 와, 그 트럼프가 신뢰 구축은 개소리였다는 말이 볼턴이 보기에는 최근에 몇 달간 트럼프가 한 말 중 가장 똑똑한 단어였다. 가장 똑똑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뢰 구축 하는 게 문재인이 했던 말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런 말 했습니까? 신뢰 구축은 개소리였다 하니까 볼턴이 그 말이 제일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제일 똑똑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쳐버립니다. 트럼프는 왜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그렇게 많은 부대를 보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 사인을 안 한 게 왜 그런가?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이게 서명을 안 하고 트럼프가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볼턴은 서울이 평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때까지 사인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문재인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네요. 결국 한미 FTA가 미국이 사인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룬 게 북한 때문이네요. 북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왕창 말아먹었네요. 서울이 평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때까지 이를 사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 드러나. 한미 FTA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 북한 때문에 사인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네요. 저는 정의용이 지금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죠. 자기 자신이 일입됐습니다. 문재인 바로 밑에 정의용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정의용이 볼턴의 상대역이었습니까? 정의용이 볼턴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여적행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협조해주는, 보통 우리 아버지 하는 사람은 하나를 말하면 열을 갖다 주죠. 그리고 100을 얻어먹습니다. 정의용이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용은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실을 왜곡했는지 지적을 안 합니다. 정의용 실장 어떤 사실인지 볼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분석 한번 해보게요.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아니다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의용 실장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뭐가 무슨 말이 어떻게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우리 한번 따져보자 입니다. 정의용 이번에 볼턴의 말이 전부 진실이라면은 정의용은 깜빵 가야 됩니다. 정의용은 볼턴 보좌관이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며 향후 협상의 신뢰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왜
자신이 저질렀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용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분석을 해보죠. 자, 왜 정의용은 김정은의 수속 노릇을 했을까? 원래 비핵화라는 개념은 문재인이 먼저 꺼낸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볼턴 회고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다가 김정은이를 낚았고 트럼프를 낚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후크이라더라고요. 코를 꼈다니. 코를 칵 꼈습니다. 김정은이가 거기에 대해서 속았다 하고 지금 저렇게 열내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속였느냐. 결국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이용을 한 셈인데, 김정은이의 생각 중에는 비핵화라는 게 머릿속에 없습니다. 절대로 비핵화 못합니다. 비핵화하면 지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합니까? 그걸 그냥 물어버린 거죠. 종전선언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아이디어랍니다. 아,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문재인 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용하고 둘이서 생각하는 거죠. 정의용이 나중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볼턴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국의 아이디어였다. 회고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가 됐는데, 볼턴은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인비테이션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초청장을 줬고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받았는데,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이 볼턴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를 만나서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이한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을 했다고. 이게 얼마나 정말 큰일 날 일이냐면요. 북한의 전통적인 대미 외교 전략 목표가 통미봉남이라고 이야기했죠. 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 이겁니다. 남한은 빼버리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정의용이가 먼저 가서 이 통미봉남을 내미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을 몽땅 김정은이 입에 팍 쳐넣으면서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 뛰었던 거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요. 나중에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이한테 제안한 사람은 정의용 자신이었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기술 초풍을, 이게 무슨 기술 초풍을 할 일입니까? 일개 정의용이가 김정은이한테 가서 내가 트럼프하고 만남 주선해 줄게. 통미봉남,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 목표를 정의용이 대신해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야,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눈알이 번쩍번쩍 튀어나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이익을 그냥 문재인 일당이 다 팔아먹은 겁니다. 누구한테? 김정은이한테. 결국 통미봉남함으로써 문재인 씨는 판문점 회동 때 세 차례나 거절당하면서 거머리처럼 붙어야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김정은이한테 다 넘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정의용이가 김정은이한테 트럼프 바로 직통으로 만나게 해줄게 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김정은이 인비테이션 들고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던진 거예요. 매국노가 뭔지 아시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정의용은 매국노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짐작됩니까? 이것이 바로 여적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정의용이 했는지 나중에 정의 법정이 선다면
정의용 바로 이거는 예적죄 제목 저기 처벌 조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김정일한테 가서 트럼프 만나게 해줄게 하고 우리 전례의 북한 전례의 전통적인 통비봉람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이익을 다 갖다 바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가서는 김정은의 인비테이션을 들고 자기가 직접 김정은 만나서 인비테이션 하나 해주라 만나게 해줄게 들고 트럼프한테 가서 내밀어 가지고 됐다. 정의용은 2018년 3월 평양에 다녀온 직후 미국에 가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되도록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제안을 트럼프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볼턴은 정의용 실장이 먼저 김정은한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할 겁니다. 자, 혹시 이거 이해 못하신 분 계십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의용이가 가서 우리 외교 목표나 국가의 외교 이익을 다 팔아먹고 자 하고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가지고 김정은이가 정의용의 미끼를 물은 겁니다. 결국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전부 다가 쇼 사기꾼들 집단이었습니다. 완전 사기꾼 집단이었습니다. 이러니 조현백 소리 안 들어요. 이러니 정신분열증 소리 안 들으면 뭐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돌았다. 돌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볼턴이 이것을 깔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문재인 정부는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볼턴의 회고록은 한반도 문제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는 미국 안에서 미국의 일이 더 큽니다. 미국은 한반도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 중국, 이란, 러시아 전 세계를 다 상대해야 되는데 그 핵심에 누가 있나요? 볼턴이 있었죠. 볼턴이 이렇게 폭로하고 나서자 백악관은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건 완전히 트럼프 재선 물 건너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은 볼턴은 형사처벌, 즉 징역형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 한 권에 대해서. 나바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볼턴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고 출판 계약을 따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그 당사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 그 진실성에 의문이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볼턴의 회고록은 돈을 벌기 이전에 책 팔아가 돈 벌기 전에 이미 해적판이 쫙 돌아버렸습니다. 돈도 못 벌게 생겼습니다. 볼턴은 사실상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사실상 낙선 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볼턴은 미국 언론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 철학도 전략도 공사 구분도 불가능한 사람이다. 세기의 부적격자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부적격자다.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마치 이번에 남북한이 함께 지은 건물, 이번에 날아갔죠. 폭파대가 날아갔죠. 남북연락 공동사무소 펑 하고 폭파될 만큼 외교정책도 완전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볼턴은 조 바이든은 안 찍는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싫지 자기는 공화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 공화당 뭐 이 정도 되면 원로죠. 공화당의 그 핵심 원로로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뿐이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을 지지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볼턴의 회고록을 한반도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지금 그냥 하야하셔야 됩니다. 내려야 되면 이 정도 터지버리고 나면은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일 텐데 아니 물론 뭐 철판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 정도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도의 인격이라면은 계속 임기 채우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만 가지고도 벌써 내려왔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왔어요. 문재인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고래 10줄부터 듣게 했습니다. 이럴 친구죠. 군자관님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늘 제 컨셉이 카우보이 컨셉이냐고 하는데 카우보이 컨셉이 아니라 블랙이라는데 컨셉을 맞췄습니다. 이 모자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모자를 사기 위해서 별 웃기는 모자를 다 샀습니다. 세상에 싸다고 이걸 주문했더니 이거는 4,500원짜리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이런 게 뜨고 왔더라고요. 와,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다. 이게 뭐 애들 마술쇼 하는 그런 파티하는 그런 의상에서 나는 모자 같은데 제 나름대로 지금 블랙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고 그래서 전에 쓰던 거는 집사람 거고 그래서 이걸 하나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게 블랙 마이크도 블랙 이렇게 저는 지금 블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었던 모자 이봉규 씨가 쓰는 모자 아니 저는 이게 이 모자에 대한 의미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우산을 쓰고 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이 모자를 쓰고 블랙 시위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계속 이러고 할 생각입니다. 자, 이게 더 낫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어차피 임기도 다 돼가니까 레임덕 올 때도 됐죠.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볼턴이 졸지에 나타나가지고 문재인 등짝을 확 후려쳐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문재인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용 실장이 국가의 이익을 팔아서 사기를 대국제 사기. 북한 김정은이도 상쾌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북한에 대해서 사기, 미국에 대해서 사기,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과 정의용 이 사람들은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그것이 볼턴으로 인해서 폭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볼턴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의 일이고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제가 좀 더 읽어보고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500쪽이 넘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서 제가 다 읽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별이 빛나는 밤에서 좀 더 자유스러운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나눠야 될 전략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잠시 한 20-30분 후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